자, 그러면 사람들은 복수국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복수국적은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가 이 주제를 논해 보겠습니다. 복수국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그 견해가 많죠. 특히 이중국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뭐 부정적인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의 정서가 많이 그 보이는데 그것은 이제 대한민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굉장히 만연해 있습니다. 이 조지 벤크로프트라는 그 미국의 정치가가 있는데 이분이 미국 외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뭐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조지 벤크로프트가 이 이중국적에 대해서 매우 그 좋지 않은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두 나라를 가진 사람을 용인하는 것은 아내를 둘 가진 남자를 용인하는 것과 같다. 너무나 비상식적이어서 아예 표현할 용어도 없는 이중 충성, 더블 알레지언스를 수인하는 것, 참아내는 것은 일부 다처제를 수인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1930년 헤이그 국적법 협약, 20세기 들어와서도 복수국적 또 이중국적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그러한 그 정서가 만연해 있었는데 그 헤이그 국적법 협약이 바로 이러한 국적법의 그 컨플릭트, 아까 말한 저촉을 해결하기 위한 그 중에서 그로부터 발생하는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체결된 협약인데 제목은 원 제목은 Convention on Certain Questions Relating to the Conflict of Nationality Laws. 그러니까는 그 국적법의 컨플릭트에서부터 발생하는 것이 하나는 복수국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무국적이잖아요. 그런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체결된 협약인데 이 협약의 전문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국적을 그리고 단 하나만의 국적을 가져야 함을 국제공동체의 모든 성원들이 인정하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 국제공동체의 일반적 이익이 됨을 확신하면서 따라서 이 영역에서 인류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이상이 모든 무국적과 이중국적을 폐기하는 것임을 인정하면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Bundesverfassungsgericht,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죠.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1974년에 한 판결에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이중국적 또는 다중국적은 최대한 회피되거나 제거되어야 할 evil, 악으로 간주된다. 이런 유명한 언급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으로 와서 대한민국 국적법이 제정될 때 이인 법무부 장관이 국적법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국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성 혈통으로 우리 국적을 가진 사람, 남의 나라 국적을 못 가진 사람, 얼른 말하면은 이중적으로 국적을 가지지 않도록, 그러니까는 북의 혈통주의를 택하는 그러한 것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규범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중국적을 방지하는 것이 된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어요. 국회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한 국회의원도 있었습니다.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것으로 인한 폐단이 구라파 각국에서 국제 스파이로 그 나라의 근성을 뻗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똑바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건 속기록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에 그 문법이 좀 맞지 않는 면도 있고 한데 그것은 어떤 취지, 그 뜻이 어떤 뜻인지는 다 이해가 되죠. 이런 중앙일보가 1993년에 사설을 쓴 게 있는 중앙일보 사설에 나온 어떤 한 문구를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자,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이를테면 그 같은 인간 박쥐의 전형인 셈이다. 이들이 교통법규 등 국내법을 위반하게 되면 당당하게 자신은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라고 주장한다. 외국에서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틀림없이 한국인 행세를 할 것이다. 추리소설 같은데
이중 국적자들이 자주 등장하는 까닭도 두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운신하기가 편해서 범행을 저지르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한국인이면서 또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나 애국심을 간직하기가 어려우리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고위공직자 당사자나 그 가족이 이중 국적을 가진 적이 있거나 현재 가지고 있다면 그런 점에서 그것은 법의 문제이기 이전에 도덕의 문제며 양심의 문제일 것이다. 1993년이면은 한창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이 화두가 되어 있었고 또 이 김영삼 정부가 세계화를 그 하나의 국정 과제로서 추진하고 있을 때였단 말이죠. 그 시절에 이제 이와 같은 그 사설이 나왔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데 당시 이제 공직자로 임명되는 사람 중에는 자기 자녀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이제 그럴 때마다 그런 공직자에 대해서 많이 여론이 매우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어떤 맥락 속에서 이런 사설이 나온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말이죠. 이처럼 복수국적이 이 사람들이 복수국적을 부정적으로는 보는 그 관점의 근거는 뭐냐? 도대체 어떤 문제를 가져오길래 사람들은 복수국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일까? 그 근거를 한번 대보죠. 자, 복수국적은 근대 주권국가의 본질에 반한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본질적 요소가 영토, 인구, 정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각국의 고유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수의 국가에 공유될 수가 없는 것이죠. 국적의 본질은 충성, allegiance인데 이것이 이제 그 중세법에도 분명하게 나오는 개념이죠. 이 충성이라는 개념이 유럽 중세법에 분명히 나오는 개념인데 이 중세 군주에 대한 충성은 일반적인 그 봉주와 봉신의 관계와는 달리 절대적이고 단일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원리가 유럽에서 확립되었는데 근대 국가에서는 군주에 대한 충성이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전환을 한 것이니까 결국은 그 이중 충성의 문제가 됐는데 이 이중 충성이라는 것은 정치적 자기 분열이다. 이런 이제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는 국가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을 결여한다. 이건 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관점이죠. 복수국적은 안보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 두 국적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복수국적자는 어느 나라를 위해 싸울 것인가? 이런 뭐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참정권을 가진 복수국적자가 그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참정권을 행사한다는 보장이 없다. 다른 나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투표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복수국적자는 언제든지 다른 국적국으로 도피할 수 있다는 이른바 출구 선택, 엑싯 옵션을 가지기 때문에 단일 국적자와 이해관계가 다르다. 전쟁이 일어나도 복수국적자는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굉장히 많은 절절한 다른 단일 국적자하고는 달리 전쟁도 괜찮다 하는 식의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귀화한 이민자가 원래의 국적을 그대로 가지는 경우에 거주국 사회의 통합이 저해된다. 귀화를 하고도 원래의 국적국가의 연고를 계속 가지기 때문에 현지 사회에 철저히 적응하려는 노력이 제한된다. 이런 것도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복수국적은 국가 간의 협력 질서에 불안정을 가져온다. 외교적 보호의 경합 또는 충돌을 가져온다. 외교적 보호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가 나한테 해를 가했어요. 어떤 국제법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해를 가한 경우에 대한민국이 일종의 대한민국의 일부가 침해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국민이 일종의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그 실체의 일부인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그 자체가 침해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한민국이 그 상대국을 상대로 해가지고선 어떤 청구를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것을 외교적 보호라고 diplomatic protect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복수국적을 가지게 되면은 말이죠.
여러 나라가, 복수의 나라가 그 외교적 보호를 하겠다고 나설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복수 국적은 병역 의무의 중첩이나 충돌을 가져올 수 있죠. 두 나라 모두가 병역 의무를 부과할 경우에 그 사람은 어느 나라 군에 복무를 해야 되느냐? 두 나라 군에 모두 복무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뭐 젊은 시절을 다 군대에서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느 나라 군에 복무한다는 것은 그 나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아주 절대적 충성을 보이는 것 같은 것인데, 병역 의무를 하는 것이. 근데 그 두 나라에 모두 군에 복무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것이 아니냐, 이런 뭐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또 범죄인이 복수국적자인 경우에는 형사 관할권의 충돌을 가져올 수 있고, 범죄의 인도의 거부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이건 내가 이 사람이 자국민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형사 관할권을 두 나라가 행사하려고 하다가 충돌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다른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을 왔는데 이 사람이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그 사람을 그 다른 나라로 인도하는 것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또 민사 관할권과 준거법의 충돌로 인해서 유리한 법정 쇼핑, 포럼 쇼핑을 하는 식의 기회주의가 생길 수 있다. 이 포럼 쇼핑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느 나라 법정에서 에다 제소를 할까, 어느 나라 법원에 제소를 할까 살피다가 저 나라 법원에서 제소를 하는 것이 유리하겠군. 그리고 저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유리하겠군. 뭐 이런 그 계산을 해가지고선 법정을 선택하는 식의 그 행위를 그 포럼 쇼핑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혼, 이 혼인의 결혼에 관련된 그러한 가족법상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이 이제 그 국적국의 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여러 국적이 있을 경우에는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할 수 있는 나라에 제소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식의 기회주의가 생길 수 있다. 복수 국적은 불평등을 가져온다. 복수의 국적을 가진 사람은 국적을 하나만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은 성공의 기회를 가진다. 나는 하나뿐인데 왜 너는 두 개냐. 미 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한국인들은 미국에 가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더 붙어서 계속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입국하기가 아주 편하잖아요. 미국 비자 받기도 어려운데. 그거 불평등하지 않냐. 이제 이런 어떤 그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복수국적이 과연 그렇게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또 반론이 있습니다. 우선 복수국적이 근대 주권국가의 본질에 반한다고? 아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본질적 요소 중 하나인 인구, 이것이 이제 국민의 총체가 복수의 나라에 속할 수 없는 것은 맞죠. 그렇지만은 그 국민 집단이 복수의 나라에 속할 수는 없지만은 그 국민 집단에 속하는 개개인이 복수의 국적을 가지는 것은 그거는 별개다. 그 두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복수 국적 자체가 주권 국가의 원리에 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 세계가 세계가 주권 국가로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 자체에 기인한다고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각국이 자국민이 누구인지를 결정할 배타적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국적법의 저촉에 따라서 복수국적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반론도 가능하죠. 또 복수국적은 국가가 국적 이탈을 금지하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국가 주권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주권이 아주 강고하기 때문에 오히려 발생하는 것이다. 즉 국적을 버리고 가려는 사람을 국적을 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렇게 됨으로써 국적을 새로이 취득하는 그 나라의 그 국적과 원래의 국적을 모두 가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그것은 주권이 오히려 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복수국적은 주권에 반한다, 주권 국가의 원리에 반한다라는 것에 대한 이와 같은 반론이 나오는 것이죠. 복수국적자가 국적에 대한 국가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을 결여한다고?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수국적자가 내란이나 외환, 기타 안보를 해치는 행위에 관여하는 경향이 높다는 뚜렷한 증거가 있느냐? 증거를 대봐라. 그렇게 말하면은 사실 증거를 많이 대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사람은 많은 집단에 속할 수 있고 국가의 소속은 그중 하나이다. 외국이 아닌 단지 특정 사회 집단에 소속해서도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뭐 단일 국적자라고 해서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안 한다는 보장이 있느냐. 어떤 특정 사회 집단에서 무슨 반사회적인 그런 집단에 속해가지고도 얼마든지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라와 운명을 같이 하는지 아닌지의 문제는 국적보다는 어느 나라에 상주하는가에 더 크게 좌우된다.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복수국적자하고 대한민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영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사이에 누가 더 대한민국과 운명을 같이 하는가, 이건 생각해 볼 문제다라는 것이죠. 복수국적이 또 이민 통합을 저해하느냐, 저해한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이민자가 귀화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출신국의 국적을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복수국적을 용인하면 오히려 귀화할 동인이 더 커지게 되어서 국적 취득을 통한 거주국의 통합이 촉진된다. 한동안 이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가 계속해서 타이완의 그 국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으로 귀화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그런 어떤 인식하에서 복수국적을 용인하게 되면은 이분들이 더 많이 귀화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뭐 그 누대에 걸쳐서 대한민국에 살던 이분들이 더 대한민국 사회에 더 통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논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귀화를 안 하는 이유는 자국적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를 꺼리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해서 원래 국적을 버리는 것이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국적을 취득해 주십시오, 귀화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캠페인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복수국적이 국가 간의 협력 질서에 불안정을 가져온다고? 그것도 뭐 크게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다. 외교적 보호권의 경합을 조정하는 법리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적으로. 그 다음에 병역 의무의 조정을 위한 협약들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을 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뭐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복수국적은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민형사 사법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법리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복수국적이 불평등을 가져온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불평등의 여부는 복수국적자의 각 국적국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이다. 즉 복수국적자는 A국에서는 모든 그 다른 A국 국민과 평등하게 취급되면 되는 것이고 B국에 가서는 그 B국 국민하고 평등하게 취급되면 되는 것이지 A국과 B국을 통틀어서 더 많은 국적을 가졌기 때문에 불평등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국적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더 우대를 받으면 그게 불평등이죠. 그렇지만 대한민국 다른 단일 국적자들하고 동등하게 취급을 받는단 말이죠. 또 미합중국에 가서는 미합중국 국민보다 우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동등하게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불리한 취급을 받을 가능성도 있죠. 뭐 복수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평등의 문제는 각각의 국가 차원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이지 세계 정부가 존재하는 것도 아닌데 세계적 차원에서 국적이 두 개라고 해가지고선 더 그 사람이 더 우대받는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국가의 소속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 시대는 지나지 않았느냐? 또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국가에 소속하는 것하고 사교 클럽이나 뭐 종교 집단에 속하는 것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사회단체에 가입을 사람들이 선택하듯이 국적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 단체에 가입하듯이 여러 나라에 소속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국가의 중요성을 굉장히 축소해서 보는 그러한 그 세계화 논리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복수국적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와
그에 대한 반론 좀 긍정적 태도를 비교를 해봤는데 뭐 토론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강의는 토론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